한국실내건축가협회는 아시겠지만 실내 디자이너 자격시험을 이제 국가공인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예비시험, 필기시험은 7월 달에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월 달에 저희가 자격시험,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자격 예비시험 그 원서 접수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날짜는 10월 5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합격 예정자 발표는 10월 18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25일이라 10월 중에 일정이 다 끝나는 시험입니다. 이 예비 자격 시험은 뭐 지난번에도 4년제 뭐 실내 건축 교육에 적합한, 그러니까 그 합당한 교육이면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10월 5일에 보는 시험은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3년 이상 실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그 경험이 있어야만 경력이 있어야만 치를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뭐 그냥 도면을 이렇게 그려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그 공간의 기획하고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다음에 그 표현은 제대로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SADQ하고 해서 미국의 실내 디자인 그 실내 건축가를 의 자격을 주는 협회에서 말하는 실내 디자이너는 보시면 뭐 법규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웰빙을 다루는 포괄적인이란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실내 디자이너의 능력을 측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실내 건축가협회에서 보는 시험도 그것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재료 마감, 디테일하게는, 그 다음에 가구, 비품, 장비, 조명, 그 다음에 뭐 그 안에서 공간들이 제대로 뭐 조닝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기준, 그 다음에 법규 등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 다음 조명 같은 것도 잘 고려를 해서 디자인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평면과 뭐 인면과 천정도를 그리게 하는데요. 그 전에 공간 설계, 그다음에 기획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저희가 드리는 어떤 그 실내 조건에 맞는 사용자, 그러니까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일 것이고 하는 그러한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는 그런 기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CIDQ에서도 실내 디자이너들은 뭐 재료 선택,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설계 도면이나 문서에 잘 표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코시대에서 하는 시험도 이러한 것들이 잘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실내 디자이너 자격 시험 중에 이제 자격 시험, 지난번 7월에 본 건 예비 시험이고요. 이번에 보는 자격 시험인데 둘 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10월 5일에 보는 그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예비 시험을 치르시는 건데요. 이 시험은 국토교통부 제 2016-3호로 공인을 받고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그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4교시 동안 그 시험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뭐 한 과목당 60점 이상 꽈락이면 안 되고, 전체 평균이, 그러니까 괄학이 50점이고요. 전체 평균이 60점이고요. 지금 보는, 이제 10월에 보는 실기 시험의 경우에도 영역별 25점 이상, 총 60%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 두 개 파트가 있어요. 기획 영역하고 설계 영역. 그래서 기획 영역에는 공간 분석, 재료 계획, 개념 스케치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영역에는 평면도, 천정도, 주요 인면 해서 거기 보면 평면은 몇 분의 1로 그려라. 그 다음에 천정도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주요 인면은 몇 개를 그려라. 라는 이야기가 설계 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10월에 보시는 이 실기 시험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소지한 자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필기 시험을 합격하셔야 실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필기 시험은 이제 예비 시험 이미 자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 실내 디자이너 자격 시험 10월 5일에 보는 실내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 영역하고 설계 영역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치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9시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인가 시험을 치르는데요. 시간 안배나 이런 거는 디자이너들이 응시자가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드리는 거는 그 계획을 해야 되는 실내 공간의 개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설계 조건, 요구사항, 법례 등이 있습니다. 개요는 이게 어떤 공간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프로그램은 그 안에 실제로 공간이 어떻게 구획돼야 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조건을 드리는 것이고, 설계 조건은, 그 안에가 뭐 어떤 공간은 뭐가 같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공간은 뭐 떨어져 있어도 되고 하는 조건과, 뭐 그 안에 반드시 이거는 포함돼야 되고 하는 기술이 되어 있어서 그걸 맞추셔야 돼요. 맞추어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개요는 이제 이게 전에 나왔던, 사례들인데요. 일단 제가 앞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받아보시면은 거기에 이 공간은 무엇을 위한 공간이다. 그다음에 요즘엔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를 고려해서 계획을 해라라는 개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실내 공간에 그 안에 구조나 그다음에 바닥의 기본적인 그 재질, 그다음에 천정이나 천정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 게 개요 파트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파트는 실내 공간 안에서 그 공간이 어떻게 구획되어야 되는 것인지 기본적인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가 이제 사무 공간, 업무용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 내부가 업무 공간, 미팅 및 접객 공간, 휴게 공간으로 나뉘고 업무 공간은 다시 오픈형 업무 공간, 독립형 업무 공간, 1인 집중형 업무 공간, 임원실, OA룸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나뉜다라고 프로그램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픈형 업무 공간은 20제곱미터고 좌석 6개 이상 있어야 되고 독립형 업무 공간은 50제곱미터고 좌석이 8개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조건을 드리죠. 업무 공간이 있으면 그 옆에 미팅 및 접객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미팅 및 접객 공간 안에는 소회의실, 대회의실, 라운지가 들어 있고요. 소회의실의 경우에는 최소 면적이 9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두 개가 필요하니까 18제곱미터가 최소고 4인용이 들어있고 대회의실 4인용이 사용 가능해야 되고 4인용의 가구나 4인이 사용해야 되고요. 대회의실은 10인 이상 수용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라운지는 조금 더 자유롭게 뭐 이렇게 플렉서블한 스페이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휴게 공간 안에는 카페와 키친이 있고 폰룸에서 전화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내, 인도어 뭐 가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앞에 개요 부분에 했었고요. 프로그램에도 조경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전체 공간에 1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산 배치 가능하다라는 것이 조건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실내를 조닝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공간들을 이제 쭉, 네, 구성을 한 다음에 세세하게 이제 그 평면에서 그 스케일에 맞게, 척도에 맞게 이제 평면을 그려내는 작업을 하셨어야 되죠. 자, 이럴 때 이제 설계 조건 해가지고, 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이 공간들은 뭐 어떻게 뭐 마주보고 뭐가 이렇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오픈형 업무 공간과 독립형 업무 공간 뭐 붙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그 안에 기술 상태에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구사항으로는 뭘 제출해야 되냐고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요. 개념 제안서에서 임의인해, 그래서 디자인의 목적, 방향성, 디자인의 컨셉, 조닝 및 동선 다이어그램, 공간별 디자인 의도 및 스케치 이런 것이 들어있어야 된다. 평면도는 100분의 1로 한매, 조닝 및 동선 책에 넣으셔야 되고요. 가구 및 집기 배치 보여줘야 되고요. 실명, 치수, 레벨, 인명 방향 표기, 세부적인 마감재 표기가 들어있어야 감점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서 내셔야 되고요. 천장도는 축적 100분의 1, 그래서 치수, 천장고, 세부적인 마감재 표기, 법례를 사용하여 작성해서 5번이 법례라서 천장에 들어가는 뭐 조명,
그 다음에 어떤 후드나 이런 그 환풍구, 뭐 이런 그 저희가 드리는 법례를 보고 이제 도면을 작성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법례에 없는 기호는 이미 작성하되 이미 작성된 표기는 도면 내 별도의 법례를 만들 것. 그래서 디자이너가 저희가 드린 법례에 없으면 만들어가지고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면도는 축적 100분의 1로 한 매, 디자인 의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2면 이상 작성할 것. 그래서 이렇게 그 인면을 이렇게 한 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어떤 인면의 경우에는 공간이 몇 개가 이렇게 걸쳐서 있는 경우에 인면 안에도 공간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평면 안에서 어디를 보고 인면을 그렸는지 표시를 하시고 그 인면을 그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면은 축적 100분의 1 역시 한 매. 인면에도 치수 및 마감 재료를 표시하셔서 디자인 의도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점이 안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설계 제외 사항에서 소방 설비, 천장 스프링클러 및 감지 등 소화 설비 설계는 제외. 그 다음에 건축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은 적합한 것으로 간주해서 도면을 그리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도판과 정확하게 자와, 그러니까 삼각자, 그 다음 T자, 그 다음에 스케일로 정확하게 도면을 그려서 제출해야 되나요? 정답은 프리핸드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프리핸드가 스케일이 맞는 프리핸드여야 돼서 가져오셔야 돼요. 스케일 가져오셔야 되는데 이거를 무슨 제도 수업 시간에 각기 잡힌 평면으로 쫙쫙 그려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긴 사실 시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컨셉, 디자인 목적, 방향성 잡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페이지에는 디자인 컨셉, 디자인 방향성, 그다음에 원래 이제 그 시험에서 나오는 조건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되고요. 이거를 베이스로 조닝이 나오게 되죠. 조닝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줘서 실내가 어떻게 구획될지를 일단 보여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지금 요것을 이제 조금 더 평면으로 상세하게 그린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평면의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랑, 뭐 T자, 그 다음에 그 스케일을 가지고 이걸 아주 그냥 칼같이 그림을 그리시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케일에 맞으면 프리핸드로 작성하시는 것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치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뭐 4,000에 5,100인데 이게 택도 없이 뭐 4,000하고 1,100이 아주 다르고 이러면 안 되죠. 그 스케일은 비율은 다 맞으셔야 되는데 찍찍 완전히 정확한 제도선은 아니어도 된다는 게 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핸드가 너무 프리하신 경우가 있어요. 막 선이나 이런 게 벽선이 더 얇고 가구선은 더 두껍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기본 제도에서 벽선이 제일 두껍고 그다음 구조체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하고요. 가구선은 뭐 그거보다 얇고 이런 어떤 룰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전체적인 평면의 구성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실의 배치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안에 가구 배치. 그러니까 가구가 들어있지 않은 실내 디자인 도면은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구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재 하는 마감재가 표시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이제 그 어디에 이제 요 인면이 그려져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이제 그쪽 인면을 저희가 보고 있다 생각하고 이제 인면을 채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요 경우에는 제가 일단 뭐 지우도록 할게요. 지금 드로잉 다 지우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 경우에는 이제 평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평면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안에 뭐 공간은 어쩌고 뭐 그 옆에 그 가구는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스케치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바닥이 좀 파여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가구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 둥그란 이게 뭐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라운드 쳐져 있는 스탠드 형식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설명이 되면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보시면은 천정도예요. 그래서 바닥하고 천정도가 맞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닥에서 보았을 때 조명이 분명히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부분에 조명이 없거나 여기 분명히 후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없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점이죠. 천정도는 이 안에 있는 그 조명 기구들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제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라 보시기에 정말 타당한 위치에 이제 조명이 달려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분명히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이러면 이제 감점을 당하시는 거죠. 법례표는 이제 저희가 주어지는 것이 시험 때 아예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추가하고 싶으신 거는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천정도의 경우에는 너무 단순하게 9번만 뻥뻥뻥뻥 뚫려놓는 경우 대부분 다 감점이 있어서 천정도에 대해서도 미리 좀 학습을 하고 시험을 치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트레이싱 페이퍼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평면하고 천정을 이렇게 맞춰봐서 어느 정도 타당도가 있는 천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감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다른 분의 경우인데요. 아까는 T룸, 뭐 차를 마시는 공간에 대한 게 있었고요. 여기는 세대분리형 주거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이 어떻게 뭐 분리될 것인가, 1세대, 2세대가 필요한 공간, 그 다음에 그 안에 1세대가 필요한 존, 그 다음에 2세대가 필요한 존, 그 다음에 1세대, 2세대 같이 머무는 퍼블릭 존 해서 뭐 전실, 대형 주방, 다용도실, 팬트리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서로 공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다이어그램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플랜 해가지고 그 실내가 1세대하고 2세대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뭐 컬러를 뭘 기반으로 하고 어떤 컬러를 줄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조명에 대한 것도 여기서 이제 기술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 디자인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네, 그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갈지, 퍼니처 디자인 하면 그 안에 가구가 어떻게 들어갈지 등을 미리 이제 계획 단계에서 다 기획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평면을 그렸습니다. 이분은 사실 굉장히 뭐 모든 분이 다 이렇게 잘해야 뭐 시험을 통과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굉장히 그냥 상위 0.05% 정도 되는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모든 디자인 안을 막 쏟아부으신 분 중에 하나라서 되게 좋은 사례라 저희가 가지고는 왔습니다만 나는 저렇게 못 그리는데 시험을 치지 말아야 되겠나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이 그러니까 그 스킬, 기능, 기술적인 것도 보지만 내용적인 것도 저희가 많이 보기 때문에요. 시험을 치르실 때 본인이 생각한 것을 잘 표현하시면 굉장히 하이 퀄러티의 그 스케치 기술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조닝을 했어요. 실내 조닝을 하고 각각의 실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이제 투시도를 다 그려놓은 상태고요. 그 투시도 안에는 이제 벽지나 뭐 마감재 이런 것들이 이제 이코, 친환경, 가구, 뭐 블라인드,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간접 조명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몇 와트가 들어갈 것인지, 뭐 하부에서는 어떤 뭐 조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구는 어떻게 들어가고, 밑에 있는 마감재는 무엇일지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실제로 디자인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1세대와 2세대의 공용 스페이스가 있었거든요. 그 공용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서로 다이어그램을 보여줘서 공간 구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아니, 그 평면도를 그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 두 장처럼 역시 그 평면도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프리핸드로 안에 그 전체 프레임을 잡으셨고요. 그 안에서 각각의 공간들이 구획이 된 것과 공간 안에서의 가구 집기, 바닥 마감재까지 완벽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안의 공간은 어떠한 스페이스로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뭐 주방인지, 부엌인지, 침실인지,
그다음에 마스터룸인지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팬트리 이런 식으로 각 공간에 라벨이 달려 있는 그런 평면도를 그리셨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나는 이쪽의 인면을 보겠다라고 지금 표시를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를 위한 그런 수업이 아니고요. 제도를 위한 시험이 아니고요. 이 시험은 공간 기획과 그다음에 디자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도판을 들고 거기에 정말 아주 정확한 선으로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여 이 거주자들이 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또는 원래 그 디자이너의 의도가 무엇이었는데 그걸 잘 반영한 공간이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공간의 경우에는 지금 12,000이 그 세로고요. 그다음 깊이가 12,000이고 가로가 16,500짜리 공간입니다. 그리고 각 그 공간의 구획일 때 여기가 3,500, 3,400, 2,400, 2,900, 4,400 굉장히 타당한 공간 구획을 하고 있죠. 자, 여기를 뭐 2,551, 뭐 3,429, 뭐 이런 식으로 시공이 굉장히 애매한 숫자들로 이렇게 그 공간을 구획해 놓으시면은 역시 그거는 타당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실현 가능한 공간 사이즈인지도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ceiling and lighting plan 해가지고 천정도인데요. 앞에 있는 실내 평면도하고 거의 지금 구획을 맞춰서 조명을 계획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 여기 지금 다이닝 키친 쪽에는 천정도에서 펜던트를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베드룸 여기 베드룸 쪽에는 또 천정 위에 이렇게 천정 위에 같이 쓸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사각으로 된 그런 것이 그 조명기구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각 공간에 맞는, 자, 여기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화장실에 불 두 개가 들어있는. 그래서 공간과 그 다음에 요 인면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천정이 서로 다 하나의 집임을, 하나의 공간임을 알려주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는 다른 예제예요. 이거는 뭐 미니멀 모던이라는 뭐 그 연구 그 뭘까요? 방향을 가지고 지금 만든 스페이스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분 자체가 미니멀 모던이라는 걸 표방하고 있는 것 같죠. 그뭐 이렇게 설명을 막 장황하게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딱 찍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식으로 막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미지를 이제 뭐 그리시고 그다음에 평면을 그리시고 뭐 이런 건 다 괜찮은데요. 그러지 않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딱 정리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 설계 같은 거 하는 그 요청서에 보면은 뭐 조명기구를 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가구와 그다음에 재료에 대해서 언급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아무리 짤막하게 쓰더라도. 이분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주요 컬러, 주요 마감재. 앞에 부분은 열심히 막 설명을 많이 쓰셨어요. 뭐 라이팅은 어쩌고, 그다음에 뭐 머티리얼은 어쩌고, 퍼니처는 어쩌고 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분의 경우엔 키워드만 깔끔하게 딱 해놨는데 뭐 이래도 괜찮습니다. 이래도 괜찮아서 그 디자이너가 이 지금 시험 문제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디자인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는 실내 안에 뭐 수술실, 진료실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원장실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건 실제로 어떻게 보이고 그다음에 조명과 컬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써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평면도 이분의 경우에는 아주 최대로 그 프리핸드를 좀 그 자제하면서 딱 선들이 좀 보이는 그러한 평면을 작성해서 제출한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판에다가 뭐 삼각자에다가 T자를 넣고 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벽선 제일 두껍고 그 다음에 안벽선 그 다음에 그 안에 가구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표시가 나면 표시가 나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져오세요. 뭐 자도 가져오시고 스케일도 가져오셔가지고 그리시는데 이렇게 프리핸드로 그린다 하더라도 스케일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을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선으로 그냥 여리개라도 직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프렌드로 좀 완성도 있게 평면을 그리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정도인데요. 천정도의 경우에도 밑에 실내 구획과 같이 그 벽은 구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각 실별로 뭐 조명, 그 다음에 필요한 뭐 스프링쿨러 아니면은 뭐 환풍구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실내 공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평면에서 지금 뭐 여기는 뭐라고 나왔나요? 여기 통신실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도 그런 식으로 서로 맞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천정재,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뭐 바닥재, 벽재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예시예요. 이건 다른 예시인데 이거는 뭐 인더 가든이라는 뭐 정원 안을 걷는 듯한 공간을 디자인하겠다. 이 앞은 병원 디자인이긴 한데 조금 더 깔끔하게 동선의 효율성들을 고려해서 디자인한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병원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고 아픈 사람도 많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위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이 공간은 특히 치과, 일차적인 구강 치료와 더불어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 치과에서 치과예요. 치과가 여러분들 굉장히 가면 스트레스 받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뭘 들이댈지 모르고 뭐 어쩔 때는 막 아주 아픈 마취를 하고 이제 막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좀 사람들이 갔을 때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디자이너는 이제 모티브를 뭐 그러니까 garden tree 해서 낙엽 아니까 엽라는 뭐라 그러죠 이거를 나뭇가지와 그 다음에 잎사귀에서 이제 받아서 그 잎사귀를 어떻게 디자인에 활용할 것인지 이걸 고민을 하고 여기서부터 게이트와 뭐 아치 스타일로 나온 케이스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평면을 좀 작게 그리시고 그 대신에 이제 사이즈는 맞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공간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그 안에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설명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제 질문지가 보통 2페이지, 3페이지인가 이제 나눠드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각종 뭐 개요, 프로그램 설계 조건, 요구사항 법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레이싱 페이퍼를 나눠드려요. 빈 트레이싱 페이퍼를 나눠드리는데 뭐 틀릴 걸 예상해서 좀 넉넉하게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체 설계 기획한 거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실내 그 평면, 그래서 평면도가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가 이제 어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천정도 있고요. 지금 요 슬라이드에는 인면도가 그려져 있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인면도를 최근에는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어가지고 평면을 보시면서 이제 본인의 인면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연습을 좀 하고 오시면 시험 볼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의 패턴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드리면 그걸 보고 그 실내 공간이 80평을 잘 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공간을 어떻게 구획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어떻게 나누고 혼자 일하는 공간과 뭐 같이 일하는 공간을 어떻게 나누고 혼자 배우는 공간과 같이 배우는 공간으로 나누고 해서 그 공간의 그 기능을 일단 나누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시험을 치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점심이나 먹을 걸 가져오셔가지고 소리 안 나게 드시면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치르시면서 그 예비 시험처럼 시험지를 걷었다 뺐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받고 제출할 때까지 계속 갖고 계셔야 되는 거라서 뭐 거의 시험을 마침 한 9시부터 한 4시까지 열심히 치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설명이 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치를 수 있느냐면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현업에 계신 분들도 시험 치르시면서 떨어지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디자이너 되면서 손에서 디자인을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과 말로 하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젊은 디자이너들이나 이제 뭐 이렇게 캐드를 잘 하시는 분들이 그걸 딱 평면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가 필드에서 일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원하는 만큼의 그 도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도면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도 훈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려보셔야지 당일날 별로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혹시 없으실까요? 질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세요. 참고할 자료나 책이 있을까요? 아, 되게 애석하게도 저희가 요 지금 실기 자료는 책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말씀드린 요 강의 자료를 저희가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메일 남겨주시면 거기로 요 PDF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밖으로 유출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일 좋은 거는 그 문제 패턴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말씀드렸는데, 근데 패턴이 비슷하다 함은, 문제는 이렇게 개요, 프로그램, 설계 조건, 요구사항, 법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사무 공간, 그 다음에 뭐 어린이 키우는 공간, 뭐 주거 공간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뭐 올해 뭐가 될 것인지는 아직 잘 몰라요. 저희가 시험 문제는 냈으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 이렇게 시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사회성에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걸 이제 저희가 디자이너들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에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내가 그 시험 치를 동안에 좀 익숙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연습을 해 놓으시면 어떤 공간이라 하더라도 시험 칠 때 잘 치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팅이 또 돌아왔대요. 네. 그러면은 네. 요 지금 말씀드린 분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네. 지금 이메일 남겨주시는데 남겨주시면은 네 저희가 그 자료를 PDF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인면의 경우에는 그것도 100대 1이라서 인면의 경우는 이제 그 평면에보다는 굉장히 좀 작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저희가 실내를 절단해서 봤을 때 인면 앞에 어떤 가구나 집기가 놓여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고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족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평소에 빨리 이제 도면을 그리고 문제를 기획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따로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시험 많이 치르시기 바랍니다.